안녕하십니까. 송영순입니다. 지난주 3월 17일 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사드 기지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현장에서도 보고 협조를 구하고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찾아온 미 신임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이 하고 있다. 저는 제 기억으로는 미 국방장관 중에 한국이 청와대를 찾아와서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이런 강경한 언어를 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한국이 2017년 4월 성주에다가 사드 기지를 배치하는데 그 사드 기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드도 배치하고 관련된 시설도 다 갖추겠다. 합의를 해놓고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습니다. 국방부의 말은 꼭 우리 잘못은 아니다. 봐라. 벌떼같이 대드는 이런 사드 반대 단체들,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기 나와서 있는 이분들이 과연 사드가 뭔지 알고 나왔을까요? 제대로 알고 나와서 듣긴 들었죠. 어? 김재동 같은 인물이 여기 가서 사드가 뭔지를 얘기를 했으니 그 들었는 걸 가지고 기준을 해가 사드가 그건 줄 알고 나가 떠들겠죠. 누군가가 뒤에서 조절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눈도장을 찍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익을 위한 일인지 국익을 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면서 뭐하고 같은지 알아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한다고 광화문이 터져나갔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으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그때. 어떤 젊은 부부가 3살짜리 애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그 3살짜리 애가 촛불을 들고 있는데 촛불 밖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카바에다가 소파 반대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기를 보고 물었어요. 너 소파 반대가 뭔지 아니? 아가야 하니까 미국 놈 미워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혹시나 이 어머니들도 그 비슷한 거로 사드 반대 교육을 받은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우리 이렇게 반대하는 집단들을 해치고 함부로 들어가려고 무력을 쓰거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난리 납니다. 팔짱 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경평가 해서 제대로 주민들이 그 방사선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사드 배치하면은 방사선에 노출되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하니까 환경평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조속히 사드 배치를 하겠다. 그 환경평가 한다는 얘기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온다. 핑계죠. 사드 배치에 방사선을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 방사선 사진 찍지 마세요. 더 위험한 겁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런 국방부의 태도에도 참을 수가 없었지만 더 정말 오스틴 장관을 화를 나게 하는 거는 자기들 병사들을 이건 전쟁 중에도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 주한미군 병사들을 온수도 나오지 않고 샤워도 할 수 없고 전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낡은 골프하우스에 지내들어가고 때에 따라서 그 장소가 모자란 골프하우스에 이 복도에다가 침낭을 깔아놓고 잠을 자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절 초풍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당신네들이 정말 동맹이라고 할 수 있나? 살다가 별꼴을 다 보겠다. 이 난리를 치고 나니까 서욱 장관이 뭐라 했어요. 뭐 장병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은 조만간에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국방부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다. 미국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한국을 찾아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화로 상호간에 인사할 때 한미동맹은 뭐라 그랬어요?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축이라고 그랬어요. 핵심축. 핵심축인 나라에 앉았는 국방장관이 하는 짓이 그 핵심축을 이루고 있는 다른 카운터파트의 식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사드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설득이 안 되면 얘들을 해치고라도 들어가서 사드가 배치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장관하면 안 돼. 국방장관이 무슨 나이롱 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다른 국가기관에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서의 장관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에 오가는 데입니다. 전쟁을 다루는 부서예요.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현직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국정감사를 한번 나갔을 때에 그때에 모 사령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러겠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육군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을 따뜻한 육군을 만든다 하길래 제가 반기를 들었어요. 따뜻한 육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강한 육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박애주의를 발휘할 때가 아닙니다. 서욱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장관이라는 게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사드 반대 단체가 났으면은 산하에 있는 국방부 직원들 혹은 병사들을 시켜가 그 부딪히면 안 돼. 큰일 나. 몸 조심해. 자칫하면 내 장관 자리에 영향을 주니까 눈치만 보고 있어. 눈치 보고 적당하게 조금씩 움직여. 오죽하면은 어떤 때는 사드 포대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연료라든가 필수 물자는 헬기로 지금 수송을 하고 있어요. 공중 수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 여기 있어서 한미관계가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날 또 자기 입으로 한 사람이 2017년 5월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라 했어요? 미국 사드 발사대가 4기가 비공개로 추가 반입됐다라는 보고를 받자 대통령의 리액션이 뭔지 압니까? 매우 충격적이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라. 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적국에 간첩이 들어왔어요? 에? 매우 충격적이라는 게 이 표현 자체가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은 2017년 4월 사드 합의해놓고 성주 사드 기지 설치하는 거 합의해놔놓고 한 발자국도 안 쓰고 그러자마자 중국에서 반기를 들고 한국이 사드 배치하지 마. 그리고 미국하고 MD도 하지 마.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죠.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셋이서 짜고 군사협력도 하지 마. 군사작전도 하지 마. 너 우리말 안 들으면 보복할 거야. 그렇게 사드 보복한다면서 물건 안 팔, 불매운동하고 중국에 나와 있던 한국 기업들이 17개월 동안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한국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전부 보따리 싸서 들어왔습니다. 그 보복이 그렇게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전임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이 이런 중국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물론 강 장관 자기 생각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하는 거야.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그 뜻을 맞춰주기 장관 했겠지. 왕이 부부장을 만났어. 합의를 해요. 2017년 10월 31일
당신네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미국하고 MD도 안 하겠습니다.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 구축 안 할게요. 사드 추가 배치도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군사동맹을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별 볼 일 있나? 중국 같은 큰 산이 요구하면은 한국 같은 작은 언덕이 엎드려야지. 큰 산 작은 언덕이라는 거 우리 대통령께서 한 얘기예요. 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이분들 진보라면서 머릿속에 4대 사상이, 꼰대 사상이 캐캐먹은 500년 전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진보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그 이민의 나라예요. 이분도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역사상 이 흑인으로서 두 번째 국방장관입니다. 전번에 파월, 부시 대통령 밑에 파월 장관.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애국적인 국민입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예요. 모든 인종, 모든 색깔, 모든 종교가 다 모여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선조 대대로 200여 년밖에 역사를 갖고 있자, 한 250년 정도밖에 역사를 안 가진 미국으로서는 우리처럼 5,000년 역사가 어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모여서 살겠다고 신대륙을 찾아와서 앉은 사람들 정착해서 다 온갖 피가 다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그런 미국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거는 나라입니다. 애국 충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Star and Stripes, 미 국기를 향해 미 국가를 부를 때 눈물을 글썽이는 이유가 미국이 땅덩어리가 가장 크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힘이 많고 군사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국민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고 자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가장 자랑스럽다.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는 게 미 국민의 85% 이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몇 프로가 나올까요? 그런 나라인데 미국과는요. 미국이란 국가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만드는 매년 10월이면 만들고 해마다 그 내용을 바꾼대. 국방수권법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미국 이외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미국이 자기의 국내법으로 적용시켜가 행동을 하는 법입니다. 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자국의 재산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지구 끝까지 미국이 가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국방수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파견하는 것도 다 국방수권법 하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예산, 어느 정도 인력, 병력. 그래서 22,000명 이하의 트럼프 때 그 이하는 한국으로부터 부분 철수를 할 때라도 의회의 허락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토를 넘어서지만 미국의 국내법으로 전 세계에 적용하는 것이 군사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국방수권법, 경제를 위해서는 슈퍼 301조예요.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부릅니다. 애국법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애국이라는 단어 써법이 아니라 그게 뭐 PATRAIT의 이니셜을 모아가 패트리어트 애국법이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행동을 한다, 관세를 어떻게 한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한다, 에? 무역을 어떻게 한다, 다 들어가 있는 게 패트리어트. 그리고 자금 자금 세탁하는 거 그냥 안 둔다,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된다, 이게 다 패트리어트 액트에 슈퍼 301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법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군사적 영향력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와서 이제 현상을 봤습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를 할까요? 한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계속 해가는 게 옳은 건지, 주한미군 28,500명을 현 상태로 두는 게 옳은 건지, 22,000명을 한선으로 하는 게 옳은 건지, 우리가 대북 정책을 짤 때에, 그리고 그걸 이행을 할 때 한국과 모든 걸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지, 북한 미사일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게 알려줘야 되는지, 들어서 강국히 부탁했습니다. 너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야 한미일 삼각 협력이 된다. 라고 말했지만 지난 정부에서조차도 미사일, 북한 미사일 날릴 때 우리 합참이 분석 못하고 얻지 못한 정보를 일본에서 먼저 군사위성기를 4대나 갖고 있으니까 자위대에서 먼저 분석해서 미국과 그 자료를 주고받으면서도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때에 따라 있었습니다. 신뢰를 얻어도 미국이 자기들이 계산해보고 이건 한국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라는 선에서는, 그런 선을 끊는 데서는 한국에까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본이 더 한국보다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신뢰는 다 이런 마당에 한미동맹 입으로 떠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또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주축이다. 말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놈은 환경평가 4년이 지나도 사드 기지에 환경평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시민단체 반발하기 때문에 그 도둑거리는 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반발을 다독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발하도록 방치해 두는 거죠.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해줘서 고맙다.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와서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똑똑히 보고 갔을 겁니다.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 unacceptable이라고 해요. unacceptab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용납할 수 없는 동맹으로서의 짓을, 동맹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 앞으로 한미관계가 어떻게 될지 참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 정권에서 별로 안 답답할지 모릅니다. 이 정권에 와가는 외교정책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외교정책이라는 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풀어달라는 거 외에는 외교정책이 일체 없습니다. 그걸 계속 할까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몰랑몰랑한 것 같습니까?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처럼 독재적이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으면은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한국말을 들을 그런 자세가 돼 있는 걸 아세요? 갈수록 동맹은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돈도 주한미군 주둔비도 더, 사실은 처음부터 협상을 제대로 했으면은 협상 기간도 그대로 5년 하고 올해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작년에 비해서 몇천만 원이나 몇천억 원이나 더 올려주는 이런 꼴은 안 저지를 겁니다. 앞날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서울은 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대선 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11개월 남았으면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외교는 사라지고 오직 선거를 향해 대통령은 모든, 청와대는 모든, 국무위원들은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쏟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동맹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미국한테 버림받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국제 고화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